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그 자바의 클래스 문법을 좀 다뤄보고 갈게요. 클래스와 관련된 객체 지향과 관련된 문법을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스프링을 가지고 뱅킹 서비스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을 조금 더 다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클래스 시스템과 관련된 문법에 대해 가지고 좀 다뤄볼 건데, 클래스는 먼저 이제 상위 클래스, 우리가 슈퍼 클래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해서 이렇게 쭉 그 분파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위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클래스를 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상속한 걸 우리가 디라이브드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좀 이야기할게요. 어너니머스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이름이 없는 클래스예요. 이름 없이 바로 한 번만 사용되는 그러한 클래스도 있고요.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메서드가 실질적으로 구현체가 없는, 우리가 구현을 꼭 해줘야만 되는 그러한 클래스도 있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메서드가 앱스트랙 메서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사용되는 패턴은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부여라든지 역할, 어떤 로직의 구현,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돼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바 8, 그러니까 자바의 8 버전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함수형 어떤 그 로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또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또 정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기본적으로 그냥 클래스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기능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워본 여러 디자인 패턴들을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게 되면 클래스의 어떤 특성들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간결하게 혹은 좀 더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객체 지형을 그냥 이해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런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여러 이제 선배들이 만든 이 자바 코드를 우리는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 문법을 조금은 지금은 좀 더 튼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 일반적인 클래스를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해서 디라이브드 클래스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UML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상속이다, extens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 슈퍼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speak이라고 하는 어떤 메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hu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상속을 하게 되면 그 speak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override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클래스의 선언 방식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제를 가지고 쭉 해왔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나니머스 클래스라는 걸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어나니머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애니멀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하면 그쵸?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 먼저 이야기할게. 어나니머스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거 어떻게 생겼냐 지금 보니까. 자, 애니멀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애니멀에다가 옵저버 패턴이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클래스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생김새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볼게요.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 에너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것을 곧바로 상속해서 바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곧바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 없이 곧바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자, 오브젝트를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 싱글톤은 아니고 오브젝트의 로직을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나니머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주로 쓰이는 것은 이런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디자인 패턴 하나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런 익명 클래스, 이름 없는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옵저버 패턴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에 해당하는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추상 클래스와 지금 이 자바 클래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하나 열 거예요. 그 아키타입 퀵스타트를 선택을 했고 1.4 버전을 선택했고 이그젬플 엔터 해주고 데모 대신에 여기에 자바 클래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패키지명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을 어떤 특정한 폴더에다가 생성을 해주게 되면 자, 이러한 그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뭔가 이 툴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버전을 그냥 엔터를 치면 1.0 스냅샷 버전이 됐고 패키지명을 이그젬플 밑으로 그냥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그 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그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서를 트러스트를 해주고요. 뭐 저런 화면이 뜬다면 트러스트를 해줬습니다. 자,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화면을 다이얼로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저걸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먼저 인터페이스를 먼저 한번 정의를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할게요. 클래스를 new file 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옵저버 패턴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 거냐면은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listener.java. 자, 이 listener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뭔가 이벤트를 받는데요. 뭘 받냐면 에너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걸 받을 거예요. 에너지 체인지드. 에너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거는 뭔가의 어떤 대상이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에너지가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했을 때 이 메서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는 만들어주고요.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은 밥을 먹으면 뭔가를 먹으면 먹이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단순한 에너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자, 그죠? 그리고 이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애니멀은 new 애니멀, 그죠? 애니멀을 해서 애니멀의 eat 먹는 활동, 먹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자, 이렇게 그냥 실행하면 먹이 활동을 할 거고 우리가 먹이 활동을 막 하겠죠. 여러 번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볼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에너지가 1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너무 많은 먹이 활동을 한 거다라고 볼게요. 그거를 우리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짜도 되겠죠. 여기에 if 에너지
자, 10이 넘어가면 예를 들면 시스템 아웃, 여기에 우리가 뭐 메시지를 뭐라고 출력을 할까 했나요? Don't feed too much.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죠? 너무 많이 먹이지 마라. Don't feed too much. 뭐 이런 오류를 낸다고 볼게요. 너무 많이 먹이지 마라, 그죠?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먹이 활동을 자, 한 이번 이 정도 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선에서 10번째쯤에 그런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한 5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력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feed too much라고 하는 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 사실을 이 애니멀 자체는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볼게요. 이 애니멀을 구현한 사람은 너무 많이 줘야 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없다라고 볼게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스너라고 하는 이 여기를 경유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가 바뀔 때마다 이 리스너 쪽에다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예요. 네. 그게 옵저버 패턴이에요. 옵저버는 관찰자라는 뜻인데 저 애니멀을 관찰하고자 하는 관찰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 애니멀한테 우리는 리스너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리스너. 다른 말로 옵저버라고 했대요. 저는 이제 리스너라는 그냥 표현을 썼어요. 리스너라고 했고 이 리스너를 세팅할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et listener. 그러니까 add listener라고 할게요. add listener라고 해서 함수를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listener 해서 나의 리스너는 지금 여기서 받아온 파라미터를 받아온 걸로 세팅하는 일종의 세터죠. 세터. 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add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만들었고 뭘 할 거냐면은 이 리스너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 리스너라고 하는 이 리스너에 여기다가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리스너가 있다면 널이 아니라면 있다면 나는 리스너의 에너지 체인지들을 it 할 때마다 이 에너지가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이 에너지 값을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니까 이 리스닝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할 일이 여러 어떤 종류가 될지 나는 모르겠으나 내가 불러줄게 그 말입니다. 이 애니멀 입장에서 내가 이 에너지에 대한 값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이렇게 통보는 해줄게 그 말이에요. 통보는 에너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통보는 해줄게. 그렇지만 에너지가 변경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뭔가 액션하는 거는 이 리스너가 해라고 뭔가 역할을 그쪽으로 위임시키는 거죠. 위임. 그러니까 리스너라고는 그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관찰자 패턴. 그러니까 리스너 혹은 이렇게 청취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변화하는 값에 대한 것을 뭔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로직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에너지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자, 리스너라는 걸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리스너라고 하는 작업 파일을 만들 거고, 자, 이 에너지 리스너는 무엇을 익스텐드 한다? 리스너를 익스텐즈를 해서 무엇을 오버라이드를 할 거냐면은 자, 오버라이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소스 액션 해서 이 기능이 없으면 그냥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에너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버라이드를 시킬 거고 여기서 하는 일은 뭐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요? 에너지가 아까 있었던 그 로직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가 10 이상이면
여기서 시스템 여기서 간섭을 하겠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프록시 패턴하고 비슷한데 얘는 약간 달라요. 프록시 패턴은 그 객체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간섭을 하는 거라면 이것은 어떤 객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실에 그 의존해서 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체의 모든 메서드를 우리가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 객체의 어떤 스테이트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간섭을 하는 그런 게 좀 다른 거죠. Don't feed too much를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네. 여기다가 구현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 앱 부분에서 애니멀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애니멀 어, set add listener 해서 new 뭐죠? 에너지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리스너를 여기다 넣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제 애니멀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기존의 요 코드 안에서 직접 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리스너를 통해서 이 앱이 이 간섭을 하게 될 거란 겁니다.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을 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리스너라고 하는 개념인데, 리스너는 한 개만 보통 두지를 않아요. 리스너, 옵저버 패턴은 재밌는 거는 청취자를 한 명 이상 만들었을 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옵저버를 하나 이상을 둘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리스너 부분을 리스트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리스너를 받는 거죠. 자, 리스트, 요거는 뭐 배웠나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가르치진 않는데, 리스트 이렇게 감싸면 리스너에 여러 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ew array list 리스너 이렇게 해놓고요. 자, array list라는 것도 임포트를 해줘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리스너가 복수가 됐으니까 listeners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dd listener 부분에 이 부분을 add로 변경을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 이상의 리스너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만든 게 됐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listeners가 있다면 for를 넣으면서 listeners for 각 리스너의 그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 int i는 0에서 리스너스의 사이즈만큼 돌면서 해당 리스너를 찾아가지고 그죠? 리스너스 get i 한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여기에 energy change it 에너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이상의 리스너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 에너지 리스너도 있고 여기에 보면 에너지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좀 피드를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리스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 파일 피드 리스너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얘는 이제 밥을 좀 줘라 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extends 해서 또 리스너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소스 액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팩터가 아니고 소스 액션 가서 override energy change it 해서 만약에 자,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자, 에너지가 너무 작으면 5 미만이면은 그러면은 with feed some food 밥 좀 줘라 그 말이죠. 네, 밥 좀 줘라. 이렇게 이 두 개의 리스너를 우리는 청취자를 옆에 간섭하는 청취자를 우리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feed listener. 네. 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옵저버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요 구간이 지금 4 미만, 5 미만의 에너지일 때, 그러니까 4번 호출이 됐고, 10 이상일 때, 너무 많이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리스너를 우리는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에너지 리스너, 푸드 리스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스트래티지 패턴들을 이렇게 일종의 스트래티지 패턴이자 옵저버 패턴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하는 관찰자를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옵저버 패턴인데, 자, 그러면 이 애니멀 입장에서는 자, 이게 뭐가 추가될지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이런 간섭에 대한 변화들을 그때그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그 명칭으로 딱 만들어져 있죠. 객체가.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한 번만 쓰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너지 리스너와 피드 리스너를 한 번만 쓰고 말 거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혹은 하나만 지워볼게요. 에너지 리스너만 이제 지워버리고, 자, 저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에너지 리스너가 없어져 버렸죠. 자, 똑같은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스너라고 하면 그냥 원형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놈이었어요. 거기에 이 괄호 부분, 그러니까 구현체가 들어가는 부분을 곧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곧바로 집어넣고 이 부분에다가 네, 잠깐요. 잘못했어요. 자, 여기다가 소스 액션을 바로 할 거예요. 이 속에서 바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체인지들을. 곧바로 이 속에서 이 구현체의 행위를 곧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에너지가 10 이상이면 자, 뒤에다 느낌표 한번 넣어줘. 자, 이렇게 곧바로 인라인으로 곧바로 이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에 대한 로직을 내가 굳이 여기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소스 코드 안에서 곧바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직은 뻔하다는 거예요. 이 로직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파일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관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로직 부분을 그냥 명확하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코드 요쪽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선택된 부분이 곧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이러한 인스턴시에이션을 곧바로 하면서 즉 객체 클래스를 객체화를 하면서 곧바로 오버라이드를 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익명 클래스,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너니머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똑같이 동작을 하죠. 예, 뒤에 느낌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 부분이 실행됐다는 뜻이겠죠. 자, 이 부분이. 예. 자, 이것을 우리는 익명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옵저버 패턴이나 우리가 스트래티지 패턴에 매우 널리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클래스를 곧바로 내가 클래스 파일 만들기 귀찮다. 그리고 한 번밖에 쓸 일이 없다.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지금 선택된 부분이 자주 쓰인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쓰인다. 이게 근데 숫자가 이런 게 안 바뀐다. 11 이런 게 안 바뀌고 자주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주 쓰인다. 그리고 혹은 여기에 뭔가 값을 넣어가지고 그 경계 값으로 만약에 하도록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가지고 언제 피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경계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걸 재사용할 일이 생기는 순간 피드 크리테리아 이렇게 해놓고 뭐 제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됐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재사용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저거는 클래스로 만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왜 오류가 나죠? 이제 오류가 없어질 거예요. 네. 자, 이렇다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뭐. 그죠? 여기 그 숫자 값이 약간 이게 4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네. 5인데 그죠? 5. 자, 그죠?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한 번만 쓰이고 만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어나니머스 클래스입니다. 자, 이런 용법을 한번 일단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일반적인 클래스 그리고 어나니머스 클래스 이렇게 좀 봤습니다.